현재 이걸 통해서 모집단에서 내가 조사하고 싶은 것은 모평균을 조사하려고 하는 거야. 모분산이나 기존에 모표준 편차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얘를 조사하려고 하는 게 바로 모평균의 추정이거든요. 근데 이 모평균의 추정은 얘를 하고 싶은데 당연히 추정이니까 정확하지 않아요. 근데 우리가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구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평균을 알아야지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정확하지 않으니까 얘나 얘는 조사하기가 더 힘들단 말이야.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이것까지만 추정을 하는 거야. 알겠어요?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실제로는 아까 그 네모 박스 안에 집어넣은 것처럼 이거를 하나도 몰라도 이 툴,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얘가 어떻게 나온다는 그 결과만 기억하면은 수능 문제 푸는 데는 거의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. 다만 최근 수능이 진화하고 있고 그다음 최근에 나왔던 몇 번의 수능 시험에서도 이 과정을 완벽하게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지만이 실수나 오개념이 생기지 않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. 쌤이랑 같이 요 인사이트 교재에서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. 자, 알겠습니까?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하겠습니다. 내가 표본을 모았어. 이투스 홈페이지에 1000명의 데이터를 모았어. 내가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수학 점수의 평균을 예측하고 싶어. 어떤 조사를 할 수 있니? 이걸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까? 다음에 세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첫 번째, 이 표본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평균, X바, 이걸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죠. 표본 평균을 알 수 있습니다. 자, 또 이 사람들의 표준 편차, 분산, S제곱이나 S를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표본 하나에 대한 평균, 표본 하나에 대한 표준 편차나 분산을 알 수 있는 겁니다. 이건 뭐 같은 거니까 하나를 치고요. 자,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. 바로 표본의 크기. 내가 조사한 사람이 1000명이야. 그러면 N은 1000입니다.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몇 개 조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. 여기까지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야. 이걸 가지고 얘를 예측합니다. 이때 이제 등장하는 용어가 신뢰도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. 신뢰도는 수능에서 95% 아니면 99% 두 개만 나옵니다. 뭐 이건 그냥 직관적으로 이 정도 믿을만하다. 이 정도 믿을만하답니다. 실제로 뭐 신뢰도 90% 뭐 계산할 수 있습니다. 신뢰도 85% 구할 수 있습니다만 교육과정상 또 실제적으로도 쓰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신뢰도가 너무 낮으면 이 추정이 의미가 없어요. 신뢰도 95%면 쉽게 말하면 20번 중에 19번은 맞고 한 번은 틀린다는 말로 이해하면은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의미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렇게 이해했다고 치면은 그래도 틀릴 확률이 꽤 있는 거지. 내가 인생을 건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래. 내 전 재산을 빡빡 긁어 모아가지고 어떤 특정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통계 처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신뢰도 95%로 이렇게 할까요? 내가 인생을 건 대통령 선거를 나가. 그러면은 이런 거잖아. 내가 당선되냐 떨어지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. 대통령 너무 멀리 갔네. 국회의원 선거를 하겠습니다. 국회의원 선거를 나갔어요. 근데 신뢰도 95%로 내가 된대. 그럼 이제 그게 찜찜한 거지. 안 될 수도 있는데. 근데 그 안 되는 일이 일어나 버렸어. 그럼 나는 이제 폭삭 망하고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너무 나간 거예요. 그게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95%도 사실은 좀 부정확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. 그래서 이제 보통 97%나 99%짜리를 씁니다. 근데 이제 이 정도부터는 뭐냐면 100번 중에 99번 맞는 거 아니야. 이거를 또 더 끌어올려서 99.9%로 만들면 1000번 중에 한 번 맞는 거거든요. 근데 얘랑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. 내가 당선될 확률이 99%인 경우라 99.9%인 경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.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정확도가, 이 신뢰도가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조사한 들어가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. 그냥 실제로 그러지 않는데 산술적으로 그냥 설명하면은 얘는 1% 오차잖아. 얘는 0.1%잖아. 그러면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냥 아주 선형적으로 플랫하게 생각하면은 얘로 조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뭐 1000만 원이라고 치면은 이때는 1억 들어가는 거야. 1억. 그러니까 10배만큼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뭐 오차가 확 줄긴 했습니다만 뭐 99나 99. 그래서 이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거죠. 보통 그래서 표본 조사할 때 한 500명에 1000명 정도 타협하는 게
당연히 2,000명, 10,000명 하면 좋지만 비용이 10배 든단 말이야. 10,000명 하면은. 그러면은 근데 신뢰도는 그냥 1,000명만 해도 한 99% 근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보통 하는 건데, 자, 지금 했던 내용은 상당히 부정확해요. 지금 말한 내용들이. 왜냐면은 이게 선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. 그래서 신뢰도 95%로 내가 모평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은 최종 공식이 나옵니다. 이 식은 외우셔야 돼요. M은 X바 마이너스 1.96의 루트 M분의 시그마. 이거는 X바 플러스 1.96의 루트 M분의 시그마라고 하는 식을 외우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말인 거야. 아, 내가 방금 조사한 X바 있잖아요. 이 X바. 그러니까 모평균이 이 X바 근처인 건 맞아요. 근데 X바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. 근데 그 X바에 대해서 플러스 1.96 루트 n분의 시그마랑 마이너스 1.96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95%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. 이것도 정확한 개념은 뭐 좀 설명해 줄게요. 하여튼 그래서 이게 그런 개념인 거야. 선생님 1.96이 뜬금없이 나왔네요. 요거는 1.96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뭐 자동으로 아마 외워줄 겁니다. 근데 요 1.96이 갖는 의미는 아셔야 되고요. 요거는 결론부터 말하면 Z값하고 똑같습니다.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죠? 이 루트 n분의 시그마, 요 뒤에 파트는 시그마 x바랑 똑같습니다. Z 곱하기 시그마 x바가 뒤에 붙는 거야. 자, 이렇게 됩니다. 99%가 되면은 x바 마이너스 2.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고, 요 m은 똑같아요. x바 플러스 2.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데, 이 1.9이나 2.58은 근사값이기 때문에 문제에 따라 제 값은 1.9이 아니라 2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. 얘는 2.58이 아니라 3이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. 보통 이거 3이라고 나오기 힘들지만 요걸 2라고 하는 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죠. 네, 이렇게 됩니다. 그럼 지금부터 이제 얘가 왜 나오는지 설명을 할 거야. 근데 실전에서는 얘가 왜 나오는지 몰라도 그냥 이 공식만 외워서 주어진 숫자만 집어넣으면 답이 무조건 나옵니다. 이해하겠죠? 근데 이제 학생이 뭘 못하느냐? 지금 문제 보면 알겠죠? 문제가 한 페이지 가득이야. 가득이야. 이 수많은 데이터에서 여기다가 무슨 숫자를 여기 집어넣고 여기 집어넣고 여기 집어넣을지를 학생들이 혼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야. 이해하겠죠? 네, 좋습니다. 자, 좀만 더 할게요. 문제에서 선생님께서 표본을 통해 가지고 x바랑 n하고 s를 조사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여기는 보니까 s가 없는데요. x바 조사합니다. n도 조사합니다. 근데 얘는 안 나와 있네요.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n이 충분히 크면 얘가 근사적으로 s랑 똑같습니다. 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. 다시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얘는 뭡니까? 표준편차입니다. 표본 하나에. 얘는 뭡니까? 모표준편차야. 그래서 모평균과 표본평균은 다르더라도 n이 충분히 크면은 이것의 표준편차는 거의 똑같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. 알겠어요? 표준편차는 거의 같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. 자, 이해하겠지?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능에 딱 한 번 나왔어요. 2007년도 수능이었는데 딱 한 번 나왔는데 문제에서 얘가 주어져 있지 않고 진짜 말 그대로 얘가 주어진 문제가 나온 적이 한 번 있습니다. 수능에서. 그러면은 이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어도 됩니다. 근데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문제는 다 얘가 주어져 있습니다. 그럼 이제 약간 이상하지. 왜냐면 모평균 구하기도 힘들어서 지금 이런 행위를 하는데 모표준편차를 모르는 게 오히려 당연한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실제로는 얘가 모르는 경우가 일반적이야. 근데 시험 문제를 근사를 내기가 좀 찜찜하기 때문에 수능 문제는 항상 얘가 알려져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. 출제자를 좀 이렇게 아끼는 마음으로 출제자의 어떤 고충이 있으시구나. 그래 알겠어. 나는 풀게 라고 풀면은 되겠습니다.